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흑인 혼혈로 어릴 때부터 어딜 가나 주목받았습니다. 여느 한국인과 똑같이 불편함 없이 살았지만 얼마 전 제 일생 일대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젊었을 때 건설회사에 근무했는데요. 일 때문에 프랑스에 갔다가 엄마를 만났대요. 매일 식사하던 가정식 식당 사장님의 딸인 엄마의 아름다운 외모에 첫눈에 반해 오랜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까만 피부에 큰 눈, 늘씬한 몸매로 모델 같거든요. 아빠 때문에 엄마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처음 오게 되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신혼 때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빠가 워낙 다정다감하셔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며 엄마는 점차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어요. 저와 엄마는 어딜 가나 피부색이 까무잡잡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긴 했으나 개의치 않았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 흑인인 엄마와 저는 단연 눈에 띄었으나 학부모들이 더 엄마와 친해지려고 말을 걸어왔어요. 엄마 외모가 배우처럼 날씬하고 미인이라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니 어머니시지요? 전 헐리우드 배우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니도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인형 같아요. 근데 국적은 어디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와, 프랑스요? 안 그래도 우리 아이도 프랑스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는데 너무 잘 됐다. 저희 엄마들 모임 있는데 제니 어머니도 같이 가입하세요. 엄마는 학부모들 모임에 가입했고 같이 브런치 식사를 하고 쇼핑도 다니면서 한국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단연 그 모임에서 엄마는 주목을 받아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도 저에게 더 각별했어요. 제가 여느 아이들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리는 친구들도 없었고 오히려 친구들은 저와 짝이 되려고 자리 다툼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늘 제가 학교 생활을 잘 하는지 혹시 친구들이 놀리지 않는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제니, 흑인이라고 놀리는 친구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해. 내가 얼마나 인기 많은데 친구들이 나랑 점심 같이 먹으려고 줄 서. 걱정 마, 엄마. 길 갈 때도 항상 사람 조심해. 흑인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무조건 뛰어서 도망가야 돼? 엄마,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 엄마가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옛날이라 그랬던 거지.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다들 나 부러워해. 그럼 우리 제니 말이 맞아. 이제 한국도 다문화 사회라 예전처럼 차별하고 그런 거 없어. 제니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돼. 그럼 당연하지. 아빠와 엄마는 저에게 늘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사춘기가 오면서 170cm로 훌쩍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까맣지만 작은 얼굴에 우월한 몸매에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아저씨, 돈 더 내요. 초등학생 요금을 내면 어떡해요? 아저씨, 저 초등학생이에요. 이 아가씨가 어디서 사기쳐? 당신 세구랑 차야 정신 차리겠어? 이거 아주 상습범이군. 저는 겁에 질려 울면서 아저씨, 저 13살이에요. 봐요,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 명절도 있잖아요. 가끔 이런 적이 있어서 무섭고 겁난 적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다 오는데 대학생인 듯 보이는 어떤 남자가 제 뒤를 쫓아와서 저 아까 마트에서부터 쭉 봤는데요. 그쪽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혹시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저씨, 저 초등학생이에요. 다들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안 믿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엄마는 더 예민해졌고
매일 자가용으로 제 등하교를 시켜줬습니다. 엄마는 제가 흑인 혼혈이다 보니 한국에서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공부 잘해서 전문직 직업을 가지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열성적인 뒷바라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반에서 5등 아래로 내려간 적 없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해서 방학 때마다 부모님과 프랑스 외갓집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호주 등 전 세계로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서 항공과로 진학했습니다. 저의 외모는 학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까만 피부에 오똑한 코, 왕방울만한 눈을 보며 흑진주처럼 예쁘다며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사귀고 싶다고 쪽지를 놓고 가는 남자도 있었고 수업을 마치면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퀸카로 소문이 나서 제 책상 앞에는 남자들이 놓고 간 꽃다발과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해도 다 거절하고 연애와 담 쌓고 지냈습니다. 저는 도서관, 집만 오가며 공부에만 전념했고 남들보다 일찍 20살에 최연소 스튜어디스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혼혈 스튜어디스로 화제가 되어 뉴스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스튜어디스 일은 제 적성과 너무 잘 맞아서 저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일했습니다. 어느새 입사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제 업무를 보며 승무원실로 들어와 잠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내가 시끌시끌합니다. 급히 기내로 가니 한 노인이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님, 정신 차리십시오. 손님! 노인은 의식이 없는 채로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저는 상황이 아주 위급함을 깨닫고 승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의대생, 의사나 간호사, 병원 종사자분 안 계십니까? 응급환자 발생, 비상사태입니다. 이때 한 남자가 환자 쪽으로 오며 영어로 자기가 의사라고 소개하며 환자 상태를 살폈습니다. 호흡이 편하게 환자 입을 벌리며 심폐소생술을 10여 분간 하니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옆에서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저와 승객들은 너무 기뻐서 박수를 쳤어요. 그 남자는 승객이 평소 심장이 안 좋아서 잠깐 동안 심정지가 온 것 같다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병원을 꼭 들르라면서 당부도 합니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당황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승무원분이 침착하게 잘 대처하신 덕분이죠. 저는 다시 인사하고 손님이 쉬실 수 있게 승무원실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는 늦은 밤 로마 공항에 착륙했고 저와 동료들은 다음 비행까지 3일간 이곳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는데 저 앞에 아까 비행기에서 본 한국 남자분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어요. 반가움에 제가 먼저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비행기에서... 아, 네, 퇴근하시나 봐요? 네, 그럼 좋은 여행 하십시오. 가볍게 인사하고 저는 동료들과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늘 긴장을 한 탓에 호텔에 오자마자 바로 녹초가 돼버렸어요. 동료들이 고급 바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그렇게 꼬드겼는데도 저는 그냥 호텔 로비에서 커피 한잔하고 일찍 자겠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동료들끼리 외출을 하고 저 혼자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늦은 밤. 낯선 나라가 주는 설레임과 긴장감이 좋아서 저는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한 남자가 와서 앉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어서 당연히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했는데 그 의사잖아. 자꾸 마주치니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 반갑기도 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또 뵙네요. 여기 머무세요? 네, 그러게요. 자꾸 그쪽과 만나게 되네요. 혼자 여행 다니시나 봐요. 여행하는 것도 맞고 일 때문에 온 것도 있고요. 저희 집이 주류업을 하는데 프랑스 로마에 사업체가 있어서 살펴보러 왔어요. 아니, 의사인데
집안 사업도 같이 하시나 봐요? 능력자세요. 아니에요. 초면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사채 대부업으로 엄청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의 유흥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다가 이제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며 집안에 똑똑한 사람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크면 넌 의사가 돼야 한다며 주입을 시켰어요. 전 의대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강요로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지금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훌륭한 의사시잖아요. 그러게요. 이럴 때는 의사 되기를 참 잘했다 싶어요. 참, 저희 서로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제 이름은 제니예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사실 저 제니 씨 처음 본 거 그 손님 응급처치할 때 말고 훨씬 그 전이었어요. 음료 서빙할 때, 식사 줄 때도 계속 제니 씨를 보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흑인 혼혈이셨는데 제니 씨와 많이 닮았거든요. 아, 저를 보고 어머니 생각이 나셨군요. 그럼 지금은 아버님 혼자 계시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새어머니와 이복 누나 한 명과 살고 있어요. 처음에 제니 씨 봤을 때 외국 분이시구나 싶었는데 한국 분이라니 더 친근감이 들면서 왠지 제니 씨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원래 외국에서 한국 사람 보면 애국심이 막 생기면서 다 가족같이 반갑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커피를 마시다가 얘기가 길어지면서 와인을 마시며 2시간 남짓 대화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저는 로마에 유명한 미술관이 있어서 혼자서 갔어요.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수연 씨, 우리 또 만났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요. 이렇게 자꾸 우연히 겹치면 운명이라던데. 저희는 그렇게 우연히 만나 미술관 구경을 같이 하고 길거리도 걷고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린 운명을 믿으며 연인이 되었고 1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님께 처음으로 남자친구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1년 동안 사귄 남자가 있어요. 충분히 서로에 대해 잘 알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려고 해요. 아, 그래? 물론 한국 남자겠지? 네, 의사고 다정다감하고 나한테 잘해줘요. 제니야, 난 솔직히 걱정이 돼. 연애와 결혼은 다른 문제거든. 아직 그 집 부모님들은 안 만나봤지? 아직 안 만나봤지만 남자친구 말로는 좋은 분들이시래. 그 집 어른들이 혹시나 너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지 불안하단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피부색 보고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심지어 지금 일하면서도 그런 적 없었으니까 안심해 엄마. 엄마는 처음 시집 왔을 때 피부색 때문에 시댁의 결혼 반대가 심했고 결혼해서도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해서 모진 시집살이를 해서 저도 그렇게 살까봐 걱정이 되신 거예요. 남자친구를 보면 엄마의 불안감도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엄마를 모시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저 멀리서 뛰어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니가 어찌나 자랑을 하길래 어떤 남자인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네요. 아유, 말씀 편하게 놓으세요. 제니가 워낙 밝고 성격이 좋아서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보자 이제야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양가 상견례를 서둘렀습니다. 상견례는 6,000평 되는 대저택인 남자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기사 딸린 세단을 저희 집에 보내서 저와 부모님은 편하게 상견례장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집에 초대받았으니 선물도 최고급 와인을 준비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에는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궐 같은 으리으리한 집에 매료되었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남자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남자친구 누나가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새어머니는 아버님과 2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시진 않으셨나 봐요. 사장 어른의 배려로 차를 보내주셔서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이건 약소하지만 혹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 친정인 프랑스에서 가져온 와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와인 애호가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제니라고 합니다. 허허, 제니.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상당히 미인이네. 이러니 우리 수연이가 한눈에 반했나 보네. 헤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시아버님과 달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수연아, 너 왜 엄마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너 깜둥이랑 사귀었니? 신기하다. 나 흑인 처음 봐. 얼굴에 먹물이 부은 것 같아. 헤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는 것처럼 까르르 웃으며 비아냥거렸어요. 사돈, 스면에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 딸 아이한테 깜동이라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니, 제가 뭐가요? 본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뭘. 근데 자세히 보니 얘 얼굴이 새까만 게 사돈을 닮았군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처럼 덕망 있는 집안이 아프리카 저 촌구석에 있는 저런 집안과 엮이다니. 진짜 자존심 상해. 어머니, 장모님께 무슨 무례한 행동이세요? 흑인이라고 다 아프리카 출신 아니에요. 프랑스인이시라고요. 아빠와 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대면서 몹시 기분 나쁜 게 보였지만 저를 위해 가까스로 화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자, 오늘 좋은 자리니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그래도 오늘 귀한 손님 오신다 해서 집사람이 신경 써서 식사를 준비했답니다. 그렇지, 여보? 아니, 이런 흑인인 줄 알았다면 낙타고기나 준비할 걸 그랬어. 인류 호텔 셰프 불러서 3시간을 준비했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했네. 저는 분위기가 또 싸해져서 황급하게 분위기 전환을 했어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급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식기 전에 많이들 드세요. 누구대로 장인장모래.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엄마, 나 비위상해서 밥 못 먹겠어. 으, 나 방에 갈래. 그러고는 남자친구 누나는 제 얼굴을 보며 일부러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어른들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아유, 죄송합니다. 당신은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나도 영 자리가 불편해 죽겠구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다소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끝내고 저는 메이드와 같이 후식을 준비하러 갔어요.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거실에 있는 탁자에 놓았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설마 너가 이 과일 깎았니? 네, 어머니 뭐가 잘못됐나요? 그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는 과일 담은 접시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다들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너 손에 있는 병균 옮길 일 있어? 아유, 불쾌해. 그리고 너 몸에서 흑인 특유의 꼬린내 냄새가 나. 그러더니 살균제를 가져와서 온몸에 뿌리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치밀어서 아니 어머니, 하다 제가 흑인이라서 병균 취급하시는 거예요? 맞아. 아프리카에 그거 뭐니? 에볼라. 그거 옮기면 어떡해? 사돈! 우리 애는 순수 토종 한국인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다고요. 안사돈, 너무 심하시네요. 어떻게 사람 면전 앞에서 병균이라니. 제 딸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보석 같은 아이인데 왜 사돈한테 그런 취급당해야 되는지 저 너무 기분 나쁘네요. 당신 사과 못해? 채통 없이 이 좋은 자리에서
며느리 된 사람한테 그게 무엇을 좋대냐고?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요? 나는 저애 싫다고요. 제가 당신하고 재혼하면서 그래도 수연이 고등학생일 때 간식 꼬박꼬박 챙겨주며 공부 잘하라고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당신 소원이 아들 의사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데려온 현숙이만 편애한다고 할까봐 오히려 현숙이를 야단치고 수연이한테는 큰 소리 한번 안 치면서 엄마로서 사랑을 듬뿍 쏟았다고요. 그렇게 의사가 되고 재벌가부터 돈 많은 집안에서 사위 삼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흑인 며느리 얻으려고 제가 그 정성을 쏟았냐고요. 갑자기 우는 시어머니를 아버님이 달래면서 지금 이 사람이 감정이 좀 격해졌나 봐요. 수연아, 손님들 모시고 2층에 가서 너 방 구경 시켜드리렴. 네, 아버지. 제니야, 부모님 모시고 2층 구경시켜줄게. 2층에 올라와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아까 오자마자 얘 얼굴 보고 뭐라 할 때 당장 그냥 나오려고 했어.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는데 그 행복을 내가 막을 수 없지 않겠나. 그건 나도 마찬가지네. 저런 모사직한 사람과 사돈 맺고 싶다는 생각 우리도 추호도 없지만 난 자네가 마음에 쏙 들어서 우리 제니 베빌로 평생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난 잘 모르겠어. 나 하나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워. 근데 원래 어머님 성격이 까칠하셔? 아니야. 아버지나 식구들 앞에서는 얼마나 교양 있으시고 말투도 고상하고 딱 현모양처 스타일이셔. 나도 아까 그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 깜짝 놀랐어. 정말 내가 훌륭한 집안 여자와 결혼할 줄 알았다가 실망하셔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신 거지.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 원래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어머님, 아버님 나이 차이가 꽤 나던데 어떻게 재혼하시게 된 거야?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재혼하게 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자친구가 초등학생일 때 친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일하느라 재혼 생각은 아예 안 했다고 합니다. 퇴근할 때면 단골 와인바에 가서 술 한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와인바 사장이었어요. 아버님의 고민 상담, 업무적인 일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해서 아버님은 어느새 시어머니를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해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기꺼이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재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엄마였지만 남자친구를 친아들처럼 아끼며 자상하게 챙겨줬어요. 누나는 그걸 보고 샘을 내며 사춘기 때 성격이 삐뚤어져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같은 반 남학생과 사귀어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남편은 아직 어려서 돈벌이도 못하고 심지어 또래 여자들과 놀러만 다니는 망난이어서 누나는 더 남동생에게 질투하고 의사인 남동생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는 누나를 야단치고 남자친구를 감쌌습니다. 오늘 본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좀 얼떨떨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있었던 일은 잊으려고 했습니다. 아빠와 난 아래층에 가서 사돈들과 얘기 좀 나누고 있을 테니 너희들 오붓한 시간 가지렴. 부모님은 1층에 내려가시고 저는 2층에 있는 거실과 방들을 구경했어요. 남자친구 드레스룸은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어요. 명품 양복과 셔츠가 쫙 걸려있고 드레스룸 중앙에는 명품 시계 수십 개가 들어있는 유리 케이스, 명품 구두가 꽉 들어찬 진열장이 벽 한 면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와, 수연씨 집 진짜 부자긴 부자구나. 이거 다 새어머니가 고른 거야. 난 옷이며 시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거든. 어릴 때 새어머니가 매일 내 옷 코디를 다 해줬어. 아, 어머님이 진짜 수연씨를 많이 사랑했네. 좋으신 분이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아까 너무 화가 나서 대들었는데 죄송하네. 근데 오늘은 어머니가 이상하긴 했어. 평소 그렇게 고상하던 분이 표정과 말투가 평소답지 않았거든. 옆방에서 창고로 쓰는지 잡동사니들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며 상장, 사진 앨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진이 눈에 띄는데 경호복을 입은 남자들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다들 체격이 우람하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흑인, 백인까지 다양했어요. 근데 유독 딱 한 사람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생각이 잘 나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아는 얼굴이었어요. 수연 씨,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아, 아버지 회사 경호원들이야. 아버지가 주류 사업을 하다 보니 좀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경호원이 좀 많아. 또 해외 사업이 확장되면서 영어 할 줄 아는 현지인 경호원도 채용했지. 아, 그래? 그럼 경호원이면 식구들 어디 갈 때도 꼭 붙어서 다니며 경호하겠네? 각자 경호원이 있어? 우리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경호원이 맨날 같이 다니는 게 어딨어. 제니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일 때문에 경호원과 같이 갈 때도 경호원 개인 스케줄에 따라 돌아가면서 일하게 되지. 1대1로 정해서 다니는 경우는 없어. 그럼 혹시 여기 중간에 있는 흑인 남자 알아? 알지. 이름은 톰이고 나랑 형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어. 톰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어학연수로 온 대학생이라 나랑 통하는 것도 많았어. 체육을 전공해서 몸도 근육질해 얼굴도 잘생겼지. 아마 길거리에 나가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저는 사진을 계속 보다가 남자친구가 내려가자고 하기에 깜빡하고 사진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어른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다시 결혼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있을 거 다 있으니까 그냥 며느리의 몸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 혼수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보, 그건 아니죠. 이런 문제는 안사돈끼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돈, 의사 사위 두려면 기본은 아시겠죠? 여기 혼수 리스트 있으니까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혼수 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엄마에게 건넵니다. 타야 반지, 외제차, 수입 쇼파, 청자... 아니 이걸 다 혼수로 해오라는 거예요? 네, 부담되실까봐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청자는 지금 거실에 있는 저 청자와 비슷한 크기로 사면 돼요. 제가 제일 아끼는 청자예요. 아까 옷빛색인데 다른 색이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수연이와 결혼하려면 저 정도는 기본이죠. 비행기에서 음료수나 따르는 스튜어디스에 흑인 혼혈인 애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시 한번 참습니다. 네, 사돈, 준비해 볼게요. 아니, 이거 다 준비하려면 사돈집 전 재산으로도 안 될 텐데 감당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쪽에서 결혼 취소하기를 바라면서 무리한 혼수를 요구한 건데 순순히 받아들이니 도리어 더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다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결혼하면 분가할 거니까 장모님, 혼수 같은 거 해오실 필요 없어요. 뭐? 분가를 하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넓은 집 놔두고 왜 나가 살아? 그건 절대 안 돼. 평소 어머니답지 않게 제니가 흑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는데 결혼하면 100배, 1000배 더 구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집살이 시킬 게 뻔한데 절대 이 집에서 같이 안 살아요. 맞아, 내 생각도 같아. 제니처럼 이런 훌륭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당신 오늘 너무 이상해. 공부 잘해서 20살에 최연소로 스튜어디스 된 인재의 똑똑한 며느리 얻으면 당신 복 받은 줄이나 알아. 이게 무슨 횡포냐고. 아유, 다들 쟤한테 홀렸네. 이때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오자 급한 연락이 와서 통화하고 올게요. 시어머니는 뭐가 급한지 황급히 나갑니다. 오늘 연락하지 말랬잖아. 왜 톡했어? 또 돈 떨어졌어? 이번이 몇 번째야? 나 이러다 영감한테 들킬 것 같다고. 통장에서 야금야금 돈 빼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금세 들통난다고. 허니, 조금만 기다려. 이제 거의 영감 재산 내 쪽으로 다 돌려놨으니까 곧 다 내 거 된다고.
그 순둥이 아들놈은 내가 잘 구워 삶아놨으니까 재산 욕심 없어. 완전히 내 말이라면 끔뻑 죽어. 허허허. 내가 좀 연기가 되잖아. 자상한 엄마 연기하느라 손발이 오글거려 죽는 줄 알았네. 근데 다 멍청한데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가 똑똑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 난 똑똑한 애들은 진짜 진절머리 나기 싫어. 저는 시아버님이 현관 옆 창고에 좋은 위스키가 있다고 가지고 오라 해서 갔다가 시어머니가 토하는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전 몸이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저 특유의 웃음과 말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이 익었어요.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좀 지나서 저도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행동이 가식이었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모른 채 하고 넘어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내심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흑인들은 어릴 때부터 워낙 성에 대해 자유로워서 연애를 막 한다며? 얘도 얼굴을 보아하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문란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성병 같은 거 옮겨왔을까봐 좀 찝찝하네요. 정 결혼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요. 절대 애를 갖지 말 것. 우리 집안 대대로 순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또 흑인 나오는 꼴 전 못 봐요. 대신 아이는 집안 좋은 한국 여자씨를 받을 거예요. 사돈, 그게 우리 딸한테 핫소리예요? 다른 여자씨를 봤다니. 순간 저는 화를 주체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뺨을 갈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선물로 사간 와인 뚜껑을 따서 시어머니 머리 위로 부었습니다. 야 이년아, 너 미쳤어? 아까 전에 봤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미친 건 어머니죠. 제가 아까부터 어머니를 어디서 봤나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방금 마당에서 어머니의 현이랑 통화하는 거 보고 딱 생각났지 뭐예요. 흑인인 저는 얼굴에 먹칠을 해칠했나 깔깔대면서 놀리고 싫어하시더니 흑인 남자는 무지 좋아하던데요. 이 사진 중간에 있는 흑인 남자 저 알거든요. 기억나세요? 2년 전 그때 어머님은 제 눈앞에서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오늘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아까 2층 창고에서 봤던 사진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더니 손을 벌벌벌 떨면서 너가 어떻게 저 사람을 알아? 2년 전에 날 봤다고? 그때 기내 화장실에서 저 흑인 남자랑 뜨겁게 애정 행각을 하셨던 분. 저는 딱 생각이 나던데 어머니는 저 기억 안 나세요? 제 말 한마디에 시아버님, 저희 부모님, 남자친구까지 충격을 받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경원이란 뭘 어쨌다고? 이 더러운 것.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손을 싹싹 빕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시아버님이 엄청난 재력가라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했습니다. 시아버님 회사 근처에 가게를 차렸던 것도 계획적이었던 거죠. 깡패인 사위한테 시아버님 뒷조사와 미행을 시켰습니다. 그 영감이 항상 퇴근하면 기사를 두고 혼자서 이 안까지 걸어와서 술집에 혼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술 마시고 나온다는 거지. 보니까 술 사업을 하다 보니 술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회사 건물 경비원한테 물어보니 와인을 그렇게 좋아해서 와인 사업도 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와인바를 차리면 될 것 같아요, 장모님. 이봐 사위, 자네가 내 적금 통장까지 탈탈 털어서 빼갔는데 내가 와인바 차릴 돈이 어디 있어. 아무리 작전도 좋지만 뭔가 돈이 있어야 준비를 하지.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알아봤죠. 와인바를 차리라는 게 아니고 가짜 사장이 되는 거죠. 그 영감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사장인 것처럼 연기하면 돼요. 제가 사장한테 시간당 계산해서 돈 준다고 하니 바로 승낙하더라고요. 여하튼 사기 기질은 타고났다니까. 우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위해서 사위와 시어머니는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연기를 합니다. 시아버님이 연날처럼 큰 길가에 차를 두고 기사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인적 드문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오토바이 한 대가 와서 나무 몽둥이로 시아버님을 때리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뛰어와서 시아버님 몸을 감싸며 자신이 대신 머리를 맞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봐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 이마에 피가 흘렀고 아버님은 시어머니를 들쳐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이 여자분 무슨 마음으로 몽둥이를 대신 맞았어요? 얼마나 위험한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사람이 공격당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다친 데 없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몸부터 챙기세요. 저 오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사위와 짜고 일부러 스펀지로 나무 모양처럼 만들어서 시어머니 머리를 내리치고 시어머니는 몰래 빨간 약을 이마에 뿌린 겁니다. 그렇게 운명 같은 상황을 연출한 거죠.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와인바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고마움에 거의 매일 들러서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미리 심부름센터 통해서 시아버지의 성격, 식성까지 다 파악해서 보수적인 시아버님 마음에 들려고 옷도 깔끔한 원피스에 말투도 교양 있게 쓰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사실 재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던 거죠. 아버님과 남자친구 앞에서는 착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면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모르게 수시로 남자를 바꿔가며 여러 남자의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버님이 편하게 쓰라고 준 카드로 남자와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화려하게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워낙 통이 큰 스타일이라 카드 내역도 안 보고 얼마를 쓰는지도 관심이 없었기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남자와 쓰는 돈이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그리고 행여나 시아버님이 나이트클럽은 왜 가냐고 물으면 능청스럽게 딸한테 카드 빌려준 거라고 능청스럽게 둘러대면 아버님은 전혀 의심을 못했어요. 그러던 중 아버님이 해외 수출을 하면서 현지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여보, 나 맨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요. 제가 와인바도 운영해봤고 술에 대해 좀 알잖아요. 제가 해외 지사를 경영하고 싶어요. 당신처럼 살림만 하던 사람이 할 수 있겠어? 가게 하던 거랑 회사 운영하는 거랑 천지 차이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못 볼 꼴도 많이 봐. 난 그냥 당신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잘 건사하면 좋겠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아버님을 설득시켰고 드디어 로마 지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와, 여보 너무 감사해요. 이태리 로마 말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이제 일 때문에 자주 외국 나갈 텐데 이게 술 사업이다 보니 위험하기도 하고 언어가 안 되니까 외국어 잘하는 현지인 보디가드 붙여주면 안 될까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내가 비서한테 말해서 이력서 받아서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뽑아봐. 허허, 고마워요 여보. 당신밖에 없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디가드 면접을 직접 받고 덩치 좋고 근육질의 흑인 남자를 뽑았습니다. 이름은 톰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어학연수생으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딜 가나 항상 보디가드와 다녔고 거의 24시간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톰을 채용한 이후로 시어머니는 외박이 잦았고 부쩍 해외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톰과 같이 로마에 갔으니까요. 요즘 자주 가네. 일이 잘 진행되나 봐. 근데 요즘 통역가는 같이 안 가던데. 네, 톰이 영어가 되니까 통역가 따로 없어도 돼요. 톰이 통역해서 경어도 잘해주니까 저는 톰만 있으면 돼요. 워낙 유럽이 위험해서 톰이 안전하게 잘 지켜줘요. 허허. 그럼 난 마음이 놓이지. 저를 만난 그날도 시어머니는 로마를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음료 대접을 하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옆자리에 있는 흑인 남성 어깨에 기대서 간드러지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저 손님, 다른 승객들도 계시니 이런 행동 자제 부탁드립니다. 뭐? 너 코리안? 얼굴이 우리 톰이랑 똑같이 건둥이어서 외국인 줄 알았더니 혼혈이구나. 혼혈 주제에 어디서 나타난 훈계냐? 내가 좋아서 키스하는 건데 네가 왜 난리야? 손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아이들도 있고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저 검둥이 아니고 승무원 제니입니다. 아이씨, 알았으니까 꺼져.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온갖 애정 행각을 일삼아 승객들이 한 명씩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를 주려고 그 중년 여성 자리에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기내를 다니면서 다 살펴봤지만 안 보여서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화장실 쪽에서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더러워 죽겠네. 왜 비행기에서 저러고 있어? 손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화장실 가봐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열어본 순간 전 너무나 끔찍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좁은 기내 화장실에서 그 중년 여성과 옆자리에 있던 흑인 남성이 옷을 벗은 채로 애정 행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고함이 나왔고 그 중년 여성은 제가 보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화장실 문을 닫으라고만 합니다. 아니, 지금 화장실에서 뭐 하는 짓이세요? 얼른 옷 입으세요. 야, 너가 아까 손님들이 있는 기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그래서 화장실 온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손님, 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핏대를 올리며 여성에게 다가가자 젊은 흑인 남성이 팔로 제 앞을 가로막으며 사모님 옆에서 떨어져. 승객한테 갑질했다고 항공사에 고소장 넣기 전에 조용히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어도 모자랄 판에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한 두 사람에 기가 막혀서 말조차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중년 여성은 승객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야, 니들 우리 보디가드가 가만 안 둬. 승객들과 싸움이 벌어지려는 걸 저희 승무원들이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결국 난동을 피우던 두 사람은 다음 경유지에서 강제 하차시켰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 여자가 엉뚱한 거짓말로 저와 항공사를 모함할까봐 당시 화장실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던 모습과 승객들에게 욕하며 싸우던 모습을 고스란히 휴대폰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해놨습니다. 워낙 엽기적인 진상을 부렸기에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진상 여자가 바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보디가드와 바람 피우며 이를 핑계로 해외로 놀러 다닌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님께 보여드렸어요. 충격을 받고 시아버님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앞에서 그렇게 요조숙녀처럼 행동한 게 다 거짓이었던 거야? 당신 같은 더러운 여자가 내 엄마라는 게 치욕스러워. 어디서 이상한 꼬린내 안 나나요? 흑인이랑 그 짓을 하니 어머니 몸에서 냄새나요. 저한테서 냄새난다고 하시더니 알고 봤더니 어머니 냄새였네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어머머, 성병도 걸렸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까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그대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욕실에서 청소 세제를 가져와서 시어머니 몸에 뿌렸어요.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사돈이 아까 먹으라고 손으로 집어준 조각 케이크, 이거 사돈한테서 병균 옮을까봐 제가 못 먹겠네요. 흑인은 병균이 있다면서요? 저도 흑인인데 제 몸에서는 냄새 안 나던가요? 조각 케이크 사돈이나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엄마는 아까 당한 모멸감과 수모에 화가 폭발해서 시어머니 얼굴에 케이크를 던집니다. 뭐하는 짓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준 혼수 리스트를 찢어서 시어머니한테 뿌립니다. 아까 전화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제가 똑똑해서 싫다면서요. 이 집 남자들은 순둥이고 멍청해서 잘 넘어왔다면서요. 이 결혼 저희가 먼저 깨기 원하셨죠?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혼수 리스트나 주시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쓰레기 시어머니와 안 엮인 게 천만다행이에요. 당장 끌어내. 돈이고 보석이고 싹 다 빼앗고 거짓글로 맨몸으로 쫓아내. 경호원 2명이 와서 시어머니를 끌고 갑니다. 여보, 나 억울해. 저 흑인년이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나 비행기에서 전혀 본 적 없어. 휴대폰도 다 조작해서 만든 거야. 나 믿어줘. 수연 씨, 정말 미안한데 나 수연 씨와 결혼 못하겠어. 내 얼굴 보고 먹물칠했냐고 놀리며 웃던 당신 어머니가 먹물칠한 남자는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네? 수연 씨, 나처럼 자탕 아닌 진짜 순 혈통 한국 여자 만나. 그리고 어머니, 다시는 기내에서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마시고요.
바람 피실 거면 모텔에 가서 실컷 즐기세요. 참, 그리고 마지막 선물을 안 드렸네요. 저는 골프채를 들고 거실에 놓여있는 시어머니가 가장 아낀다는 청자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도자기 파편들이 거실로 퍼졌고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며 도자기 조각 하나를 들고 실성한 사람처럼 괴로워하며 자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니, 이렇게 상처만 주고 안 좋게 헤어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우린 운명이 아니라 악연이었어. 다시는 비행기에서라도 우연히 만날 일 없기를 바래.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1분 1초도 있기 싫어서 얼른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같은 항공사 기장과 결혼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 결국 시어머니는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 잊었지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제 힘들었던 일은 지워버리고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가와 행복하게 살려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